안녕하세요, 디자이너 DK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체적인 네이밍 규칙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서페이스 노멀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었고요. 바로 이어서 서페이스 브랜드 부분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페이스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배경이나 컨테이너와 같은 표면의 컬러이고, 그 표면의 컬러로 브랜드 컬러로 쓰이는 컬러를 서페이스 브랜드라고 명명했습니다. 브랜드 컬러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각 회사 혹은 각 서비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컬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은 파란색, 카카오는 노란색, 네이버는 녹색, 이런 그 브랜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컬러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 컬러를 떠올리는 이유는 그 회사 혹은 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해당 컬러를 브랜드 컬러로 설정하고 노출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메인이 되는 주력 브랜드 컬러를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으로 팔레트 설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프라이머리 컬러를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주 컬러, 메인 컬러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고요. 브랜드 컬러는 이렇게 프라이머리 컬러만 설정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경우에 따라 세컨더리, 타샤리 이런 식으로 브랜드 컬러를 추가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이런 프라이머리 버튼과 같이 유저의 행동을 유도하고 싶은 버튼에 주로 브랜드 컬러가 많이 쓰이고요. 브랜드 컬러라고 해서 화면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자칫 디자인이 번잡하고 촌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서페이스 인바이러먼트 부분을 설명드려 볼게요. 브랜드 컬러의 경우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따라 매우 다르다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런 브랜드 컬러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경험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컬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표시, 경고 표시 같은 곳에는 빨강색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편이죠. 그리고 뭔가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할 때 파란색이나 녹색 같은 색상이 자주 쓰이고요. 이런 컬러들을 묶어서 이런 식으로 environment, 환경 컬러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시스템 컬러라고 이름 지어도 좋은 것 같아요. 즉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네이밍 분류를 해서 각각의 컬러를 설정해 봤습니다. 어떤 유저의 액션이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컬러로 succeed라고 이름을 지어줬고, 뭔가 그런 성공의 의미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녹색 컬러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여기는 경우에 따라 파란색으로도 많이 쓰이는 편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브랜드 프라이머리 컬러를 succeed 컬러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 예제 시안을 보면 제가 화면에 이런 토스트 메시지 UI를 하나 띄워놨는데, 보면 카트에 성공적으로 상품이 담겼다라는 표시를 해주면서 체크 아이콘으로 석시드 컬러를 사용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공적인 실행에 적용하면 괜찮은 컬러고요. 두 번째로 액센트라고 컬러명을 지어줬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내용, 그 중에서도 경고 문구나 부정적인 액션에 주로 사용하는 컬러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이 케이스는 빨강색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요. 예시를 보면 이런 로그인 프로세스 상으로는 적절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딜리트 어카운트라는 버튼이 있다고 한다면 표면 컬러로 굉장히 강한 레드 컬러를 써서 사용자에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계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니까 위험하다라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런 토스트 메시지도 실패한 케이스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 펜딩의 경우 뭔가 진행 중이거나 잠깐 홀딩 됐을 때 사용해주면 되는 컬러인데, 저는 이런 주황색으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넘어가서 여기 disabled를 살펴보면, disabled라는 건 말 그대로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주로 버튼 같은 곳에 자주 쓰이는데, 보통은 이런 액션 버튼을 어떠한 이유로 이런 식으로 누르지 못하게 해야 할 때 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로그인 페이지에서 인풋에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한 경우에 사용자가 로그인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버튼을 활성화시키고 싶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디세이블드 상태로 둘 수 있겠죠. 지금 이 예시에는 없는데, 보통 이런 온보딩 과정에서 약간 동의 체크 같은 걸 안 한 경우에도 이 버튼을 활성화시켜 두지 않고 이렇게 디세이블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떠한 이유로 액션을 막아야 할 때, 혹은 어떤 상품을 비활성화하거나 만료됨을 표시하거나 이럴 때 주로 사용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여기 텍스트 아이콘 부분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서페이스 위에서 보여질 모든 콘텐츠들의 컬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콘텐츠들의 대부분이 텍스트 혹은 아이콘인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직관적으로 표현하고자 텍스트 아이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서페이스들의 위에서 보여줘야 될 콘텐츠들이기 때문에 콘텐츠 컬러를 on normal,
온 브랜드, 온 인바이러먼트 이런 식으로 이 표면들 위에서 어떻게 보여질 거냐로 분류를 했고, 위에서 보여진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on이라는 표현을 네이밍에 포함을 했습니다. 먼저 텍스트 아이콘 on 노멀을 살펴보겠습니다. on 노멀이면 이런 식으로 서페이스 노멀 위에 표현되는 텍스트 혹은 아이콘 컬러를 의미하겠죠. 제가 on 노멀 컬러로는 이렇게 많은 컬러들을 구성을 해놨는데, 여기 하이스트부터 로이스트까지 이 부분들의 컬러 구성들을 보면 알겠지만 모두 노멀 컬러들입니다. on 노멀, 즉 노멀 컬러 위에서 표현되는 노멀 컨텐츠 컬러들을 이런 식으로 강도 기준으로 분류를 해놓은 건데, 이 엠퍼시스 제가 줄여서 EMP라고 해놨는데, 즉 이런 하이스트, 하이, 미드 이런 식으로 강도에 대한 표현들 앞에 원래는 노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노멀이란 단어는 생략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용도가 많고 그 상황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강도로 세팅을 해주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스트, 하이, 미드, 로우, 로이스트 이렇게 5가지 강도 정도로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이 정도 세팅이면 대부분 케이스에서 처리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더 많이 세팅을 해도 되고 더 적게 해도 됩니다. 예시를 보면 이런 제목이나 중요한 글씨에 하이나 하이스트 같은 강한 톤을 사용하고, 이런 플레이스홀더 같은 부분들에는 연한 컬러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바텀 내비 같은 곳을 보면 이런 비활성화된 아이콘들 같은 곳에 미드나 로우 엠퍼시스 같은 걸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on 노멀의 프라이머리 컬러를 설명드려 볼 건데, 말 그대로 서페이스 노멀 위에서 표현되는 프라이머리 컬러입니다. 지금 이런 바텀 내비게이션을 보면 여기 이런 흰 색깔, 즉 서페이스 노멀 위에서 표현되는 이 아이콘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아래쪽은 이제 인바이러먼트 컬러들인데, 서페이스 노멀 위에서 표현되는 인바이러먼트 컬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이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버튼을 이런 식으로 딜리트 어카운트 버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깐 서페이스가 빨간색 환경 컬러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이런 서페이스 노멀 컬러 위에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 텍스트가 표현되는 케이스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설명드리면 on 노멀 인버트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에 서페이스 노멀의 인버트 컨테이너 위에서 표현되는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이 new라는 태그를 보면 인버트 컨테이너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컨테이너 안에 이 new라는 텍스트 같은 경우가 바로 인버트라는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모드 변경을 진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크 모드일 때는 정반대 컬러로 적용이 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on 노멀 쪽을 살펴봤고요. 그럼 on 브랜드란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서페이스 브랜드 컬러 위에서 표현되는 콘텐츠 컬러입니다. 보통은 흰색 혹은 검은색처럼 아주 분명한 컬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제 케이스에서는 서페이스 브랜드 컬러가 꽤 진한 보라색이다 보니까 그 위에 표현되는 컬러가 이런 식으로 흰색이어야지 가독성이 좋아서 흰색으로 표현했고요. 예를 들어 브랜드 컬러가 밝은 노란색이라든지 연두색 그런 식으로 아주 밝은 색상이라면 이 on 브랜드 컬러를 흰색으로 적용하면 잘 안 보이겠죠. 그럴 땐 검은색으로 on 브랜드 컬러를 설정할 때도 많습니다. 즉 가독성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저는 브랜드 컬러로 프라이머리 컬러만 있어서 이 부분도 on 프라이머리로만 구성을 해놨는데, 세컨더리 컬러가 있는 경우라면 on 세컨더리도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면 이런 브랜드 컬러 위에 표현되는 이런 흰색 텍스트 컬러가 바로 적용된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on 인바이러먼트는 여기 서페이스 인바이러먼트 컬러들 위에서 표현되는 컬러들이겠죠. 예를 들어 아까 이런 딜리트 버튼을 보여드렸었는데, 이 빨간색 표면 위에서 표현되는 이 텍스트 컬러 같은 경우가 적절한 예시겠고요. 토스트 이런 성공 케이스 표면의 안쪽에도 텍스트 아이콘 on 인바이러먼트 컬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on 인바이러먼트 중에 on 디세이블드 같은 경우 디세이블드 서페이스 위에서 표현되는 컬러들인데, 이런 디세이블드 표면 위에서 표현되는 텍스트나 아이콘 컬러의 색상이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세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회색 느낌으로도 많이 표현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이걸 다크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의 또 다른 회색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보더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더도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구조는 똑같습니다. 보더 즉 컨테이너의 아웃라인으로 표현되는 경계선에 대한 컬러들인데, 이것도 성격에 따라 노멀, 브랜드, 인바이러먼트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노멀은 일반적인 보더 컬러로 쓰이고 이렇게 세 가지 강도 정도로 나눴고요. 보면 이런 식으로 인풋이나 이런 노멀 버튼의 아웃라인 컬러들로 많이 쓰였죠. 그리고 이런 디바이더의 컬러로도 많이 쓰이고요. 보더 브랜드의 경우 보더 컬러로 브랜드 컬러를 사용하는 경우고, 이런 식으로 인풋이 포커스 되었을 때와 같이 어떤 컨테이너가 딱 포커스 되었을 때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더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 보더 컬러로 환경 컬러가 사용되는 경우며, 주로 이런 액센트 컬러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인풋에 예외 처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더 색상이 액센트 색상인 빨강 색상으로 바뀌면서 유저에게 입력을 잘못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자주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큰 틀에서의 구성을 살펴봤고, 마지막에 보면 이 ETC라고 제가 앱솔루트라는 컬러를 구성을 해놨는데, 서비스 디자인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컬러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범주에서 컬러를 적용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아주 가끔씩 절대적인 컬러 적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모드 변경이 있는 경우 어떤 케이스에서 절대적으로 변경이 없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화면의 경우 이미지 위에서 표현되는 이런 흰색 텍스트나 흰색 버튼, 이런 케이스들의 경우 모드 변경을 해도 컬러 변동이 없어야겠죠. 바로 모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다크 모드로 바꿔도 이 컬러들의 변화가 없죠. 다른 컬러들은 모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컬러들이 대부분 반전이 되었는데, 이 이미지 위의 컬러들은 모드 변경을 해도 컬러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앱솔루트라는 컬러 팔레트를 적용을 해주면 좋고요. 영상의 시간 관계상 제가 직접 이렇게 베리어블즈를 세팅을 해가는 부분들은 미처 진행을 하지 못하고 생략을 했는데, 지난 영상에 세팅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서 진행을 하면 금방 이 모든 팔레트들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잘 세팅을 해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UI 시안들의 컬러 적용을 적절하게 해주게 되면, 스크린들을 선택하고 여기 어피어런스 부분에 여기 색상표 같이 생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그 아래 메뉴들에서 여기 모드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크 모드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다크 모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팔레트 구성에 대한 설명을 쭉 진행해 봤습니다. 사실 이 팔레트 세팅 같은 경우 어떤 공식화된 법칙이 있다기보다 프로젝트의 상황이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세팅을 하면 되는데요. 저도 프로젝트에 따라서 구성 방식을 바꿀 때도 많고요. 다만 저도 이런저런 실무를 하면서 팔레트 구성을 해봤을 때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빠르게 프로젝트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어서 여러분들께도 자세하게 한번 소개드려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